안녕하세요. 홍일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판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실무에 대해서 이제 작년 여러 번 이건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고요. 전담 재판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4단독이 새로운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이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제가 이걸 한 이유가 하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분은 보증금이 이제 5천이 남았고 한 분은 보증금이 4천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조금 뭐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 망이 나고 같이 살던 망인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중학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전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다른 분이 후견인이 돼서 결국은 그 아이하고 같이 살았겠죠. 보증금 5천만 원. 근데 여기는 이제 지역이 서울입니다. 뭐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면 5천만 원은 평가를 관제인이 안 하죠. 왜? 여기 이제 해당되죠. 망인명의 주택임대차 보증 처리 기준 마련.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5,500입니다. 그렇죠? 장례비도 이제 뭐 주고요.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까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한 4천 5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제 비용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는 성남입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 거기는 보증금이 4천입니다. 성남은 광역, 수권,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4,300에서 500도 하니까 4,800까지 보호를 해주죠. 일단 보호 범위엔 들어갑니다. 근데 성남은 이제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다가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했을 때 과연 이 실무준칙, 서울의 실무준칙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유족과 망인이 같이 주거를 같이 하던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자라는 게 뭐 다수설 정도 다수설이었을 겁니다. 다수설이었기 때문에 그 설에 의하면 수원도 비록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4천만 원을 무리하게 환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이제 정비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서울하고 수원 혹은 의정부, 인천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12월 1일부터 규정이 됐고요. 다른 곳에서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신청대리인, 사무장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상속재산 파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이거 주거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돌아가시는 순간 뭐 진짜 그런 것까지 예상하려면 그 돌아가시는 것도 서울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서울 소재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옮기던 중 만약에 서울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죠.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주소를.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에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 싶다면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에서 하는 방법이 이거는 원천 봉쇄가 돼 있어요. 살아 생전에 하는 그냥 일반 파산은
뭐 자기가 직장을 옮기거나 주소를 옮겨서 실제 살고만 있다면 서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상속재산 파산은 이분은 이제 성남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남 지원에서 한정 승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한정 승인이 성남에서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은 당연히 성남을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돌아가실 때 주소가 성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분은 송파구 방이동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서울가정법원에다 한정승인했고 그 다음에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하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서울회생법원이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좀 불합리하죠, 사실은. 전국적 통일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상속재산 파산 제출 서류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들어갈 때는 지금 이 기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청서를 냈고요. 수원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서울 거를 내기로 했는데 아마 나중에 수원 관제인이 수원의 어떤 생존자 파산 했을 때처럼 서류를 아마 이것저것 다 구비를 요청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의정부에서 할 때도 그랬거든요. 서류 준비하고 뭐 하는데 아주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분은 저 경남에서 오셔서 자녀분이 이제 했는데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끝나긴 끝났지만 이거 면책 제도가 없으니까 청산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하여튼 힘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상속재산 파산에서 그쵸? 그 서류 상속재산 파산에 집중을 해야지 뭐 생전자처럼 뭐 손녀 할아버지 것까지 다 해서 거기서 뭐 글쎄요 그 부인 청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전에 망인이 이전한 재산이 없다면은 굳이 그것까지 가족들까지 전부 쑤셔버려서 조사할 필요가 없죠. 나간 게 없는데 뭘 부인 청구 대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사를 심하게 하죠?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제출 서류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기준을 마련했어요.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처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금지체 예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리에 사용될 수 있으나 망인이 죽음으로써 사망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의 변제전에 편입되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같이 거주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번에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은 이제 이혼을 해서 자녀는 이제 그 외갓집에서 키우니까 유일한 자녀고 한쪽은 이제 미망인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분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뭐 그 보증금이 몇 억이 아니라 5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변제제한을 제외하자. 그 다음에 신청비용,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인합금 등이니까 변호사 비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 상속재산 파산하고 한정승인 그 이제 한정승인 비용 들어간 거 그쵸? 한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할 때 예납금, 상속재산 파산 신청 비용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500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이제 일단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장례 비용도 그 상속재산 규모에 비추어 이렇게 소명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뭐 이걸 일일이 다 그 부조 금액을 장부에 기재를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재산 규모로 그래서 1억 넘으면은 그냥 1,000만 원 정도 딱 인정되더라고요. 상속재산 파산 절차 상속인이 매 채권자 집행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 그쵸.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가 그 조사 대상이지 상속인이 조사 대상은 아니죠. 굳이 법정에 일일이 다 출석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어떤 뭐 은닉을 했다든지 소비를 했다든지 그 단순 승인
법정 단순 승인 사유를 지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캐묻기 위해서 신문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관제인이 봤을 때 그냥 환가에 주력하는 거는 상속인이 평소에 협조를 해주죠. 어디 가서 보험 해약해서 입금하십시오. 어디 가서 뭐 예금 해약해서 관제인 통장에 입금하십시오. 증권사 같은 경우 직접 오게 하더라고요. 증권 해약해서 해지해서 입금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캐피탈에 주고 근저당권자가 팔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관제인한테 주고 아니면 그 매매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유체동산 같은 거 팔 거 없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 기계라든가 뭐 이런 그 제국 물품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관제인하고 협조해갖고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되고.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뭐 경매가 들어가는 거 관제인이 관여를 할 때고 지휘승계를 할 테고 그냥 공고매각 하는 것도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그 협조를 해주면 되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정 출석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도 좀 퍼져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76조예요. 376호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처리. 그죠? 같이 생계를 부양하던 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도 보호를 해줍니다. 사실혼도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 이후에 상속 개시가 됐는데 이걸 보호를 받으려고 일부러 옮기는 경우는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위한 상속인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명할 수 있죠. 주민등본,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갖고 오면 되죠. 그다음에 재단 채권의 범위,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까지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그다음에 장례 비용. 장례 비용은 그냥 1억 원 초과할 땐 1,000만 원. 출석이면 면제. 그다음에 제출 목록. 이렇게 딱 뭐 서류가 많아 보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기준으로 한번 내보고 서울은 이걸 냈으면 수원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의 사건이 들어가는데 향후 이제 뭐 자충우돌 이제 의견을 내면서 이것도 면제해줘야 된다. 가족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자꾸 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